일상 속에서 끼니를 챙기는 일이 점점 수고롭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식탁이란 그저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마음을 모으고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공간이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 함께 이야기할 책은 이영미의 평화밥상입니다. 밥상 하나로 나와 가족, 그리고 사회까지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단순한 요리법이 아닌 삶의 태도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식탁의 풍경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진행을 맡은 주전자 김정민입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미식 독서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책으로 맛있는 수다를 나눌 커피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커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커피님과 함께 오붓하게 책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책 이영미의 평화밥상 커피님은 어떠셨나요? 네, 이 처음 책을 집어 들었을 때부터 뭔가 좀 포근함이 느껴지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 표지가 매끈하게 코팅된 표지가 아닌 좀 두꺼운 한지 느낌의 따스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부제인 햇살과 바람에게 배우는 무해한 밥상이라는 이야기처럼 정말 표지부터 무해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아, 네, 표현이 너무 좋네요. 그러면 이 책에 별점을 주신다면 우리 커피님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 네, 저는 평소에도 별점이 조금 인색한 관계로 4점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그 별점을 4점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이 저자가 쓰신 내용 중에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이 식물식에 관련한 좀 운동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활동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사실 그 활동에 대한 부분은 저는 조금 공감을 못해가지고 4점 드렸습니다. 아, 네. 맞아요. 읽는 독자의 관점과 시각에 따라 또 나눠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우리 커피님은 4점 주셨네요. 이 책은 저자가 10년간 지역 신문사와 잡지에 연재된 칼럼을 모아 엮은 책이잖아요. 짧지만 담백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커피님은 이 책을 읽고 가장 인상 깊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다면 좀 나눠주세요. 이 책이 총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첫 번째 장이 가장 재미있었어요. 이 저자가 쓴 칼럼들 중에 아이들과 함께한 내용들을 모아서 구성한 장인데요. 저도 지금 두 아이들을 데리고 이 전라남도 담양군으로 이제 시골 유학을 가서 농촌 유학 네. 중이거든요. 네. 참 도시에서 느끼기 어려운 이 대자연을 가까이서 느낄 수도 있고 경험하면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저자께서 이 아이가 10살 때 이 맹모 삼천지교의 마음으로 시골로 이사를 가셨대요. 네. 그래서 시골에서 아이 키운 이야기하며 이 현미밥과 나물 반찬으로 아이들 밥상을 차려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 학교에 이 급식 모니터링 갔다가 좀 현미 식물식에 대해서 좀 전파하고 온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 채식만 하지 않는 아이들과 소통하는 엄마의 이야기 같은 부분들이 인상 깊었어요. 네. 지금 커피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만으로도 이 책의 한 권을 다 읽은 듯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 구성에 보면 사계절을 바탕으로 단락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중에 식재료와 레시피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인상이 깊었는데 저는 3장인 식물식 평화 여행 부분이 공감되어지기도 했고 또 조금은 각성하면서 읽었던 부분이에요. 3장의 내용도 좀 자세히 들려주세요. 네. 이 식물식 평화 여행을 본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지켜져야 되는 것들, 보호해야 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두어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무언가를 남기거나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함께 사는 곳에 평화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먹는 음식들이 식물이 어디서부터 왔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아지고 껍질째 먹고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평화 여행이라고 표현하신 게 너무 낭만적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소소한 그런 식재료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책에서 자연과 생명을 생각하는 자연식물식의 바탕을 준 건강한 식재료들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우리 커피님은 여기에 나오는 건강한 식재료들을 좀 뽑아본다면 어떤 식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으신가요? 네, 이 책에 나오는 다양한 식재료 중에 제가 뭐 잘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골담초나 새비름 같이 들어봐도 도무지 어떻게 생겼는지 가늠이 안 되는 식재료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 중에서 제가 좀 익숙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고구마 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고구마 줄기요? 네, 이 고구마 줄기는 보통 이 늦여름에 이 고구마 덩굴이 정말 무섭게 뻗어져 나가는데 그때 많이 먹을 수 있는 재료예요. 원래는 우리가 이 고구마를 먹기 위해서 고구마를 심잖아요. 네. 그런데 이 너무 많이 자란 줄기는 적당히 떼어내주면 땅속의 고구마도 잘 자라고 줄기로는 우리가 또 맛있는 반찬을 해 먹을 수가 있으니까 말 그대로 줄기도 고구마도 저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인 것 같습니다. 주전자님은 또 어떤 식재료 뽑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감자예요. 구황 작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소울푸드이기도 한데요. 제 고향이 강원도거든요. 네, 그래서 감자가 좀 친근하기도 하지만 좀 많이 흔하게 접해볼 수 있는 식재료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감자 범벅, 그리고 뭐 감자 옹심이, 그리고 이제 감자 나물 이렇게 음식들을 좀 해먹었던 것들이 좀 생각이 나서 그 감자가 저에게는 좀 특별한 좋아하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커피님 감자나물이라고 아실까요? 감자나물이요? 감자를 나물로도 해서 먹나요? 네. 강원도에서는 감자 요리 중에 하나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감자 나물 잘 이해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타 지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명칭에 생소해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사실 보면 감자가 나물이 될 수는 없고요. 또 뭐 꼭지를 딴다든가 뭐 잎사귀를 뭐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 감자 자체의 요리인데 음식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사실 나물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강원도에서는 이제 고춧가루라든가 이런 것을 볶은 것을 감자 나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감자 볶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제 좀 달리 불려지는 이름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이죠. 네. 커피님, 책의 96페이지에서 97페이지에는 또 밥솥에서 감자캐기라는 이야기라는 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고흐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저는 무엇보다 또 감자가 감자의 꽃말이 이런지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 감자의 꽃말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감자다운 꽃말인 것 같아서요. 네, 정말 순박하고 그런 감자의 느낌이 나는 꽃말이네요. 네. 어디에나 어울릴 수 있는 식재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꽃말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식재료로 고구마 줄기로 그다음에 저는 감자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는데요. 이 책 속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법이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있다면 커피님은 어떤 요리를 해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보통 고구마 줄기를 먹을 때 이제 볶음으로 해서 먹거나 고구마 줄기를 말렸다가 이제 한겨울에 묵은 나물로 볶아 먹기도 하는데 이 책에서는 고구마 줄기로 김치를 담그는 레시피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고구마 줄기 김치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물론 이 고구마 줄기 껍질을 벗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깔 때 손톱에 물드는 것도 주의해야 하더라고요. 네네. 아, 고구마 줄기김치. 너무 기대되기도 하고요. 저도 엄청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사실 저도 작년에 여름 내내 고구마 줄기김치를 엄청 잘 먹었었어요. 첫 텃밭을 일궜는데 제가 하지는 못하고 친정 어머님이 만들어 주셨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여름 내내 고구마 줄기김치로 아주 맛나게 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다시 입에 침이 고이네요. 아, 고구마 작물을 심었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가꾸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냥 이제 심어놓고 방치 수준이었는데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을 해 먹을까 하다 보니 고구마 줄기 김치였어요. 부모님이 해주신 거였는데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커피님의 고구마 줄기 김치도 기대가 되고요. 맛이 보장되니까 우리 주전자님 어머님의 이 고구마 줄기 김치 레시피도 살짝 제가 좀 힌트를 얻어서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네, 말씀드려서 받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커피님, 우리 아까 소개도 해주셨는데요. 정말 아이들과 함께 지금 현재 농촌 유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여기 책 속에 201페이지에 보면 이영미 작가가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농촌 공동체를 돌아보는 연수 이야기가 나와요. 커피님의 그 농촌 유학, 그 일상을 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그 식탁의 변화가 있었는지, 농촌에서의 밥상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아, 그럼요. 정말 큰 변화가 있었죠. 아, 네, 농촌에서 저희가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지난 가을에는 아이가 직접 씨를 뿌리고, 직접 물을 주고, 그래서 직접 뽑아서 수확한 무로 무피클을 담궈서 먹었거든요. 와, 물론 껍질도 아이가 벗겨줬고요. 네. 그래서 이웃들과 나눠 먹었는데 정말 맛있기도 하고 이웃분들도 맛있다고 칭찬을 해주니까 아이가 정말 뿌듯해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올 봄에는요. 지난 겨울 내내 텃밭에서 눈을 맞으면서 자란 이 달큰한 시금치를 뽑아서 무친 다음에 김밥에 넣어서 아이들을 먹였는데 네. 정말 자기가 그 뿌린 씨앗에서 나온 시금치라 그런지 정말 잘 먹더라고요. 와. 우리 주전자님은 또 이 밥상 위에 레시피 또 어떤 게 있으실지 궁금한데요. 네, 저 아까 말씀 나눴듯이 감자를 가지고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레시피가 하나 있는데요. 너무 간단하지만 또 맛있게 먹어볼 수 있고 좀 특별한 음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 네네, 뭔가요? 네, 감자 범벅이에요. 아, 네. 감자 범벅이요? 네, 말 그대로 감자가 뭔가 범벅이 된 것 같은 거죠. 네, 찐 감자를 가지고 포슬포슬하게 찐 감자와 그다음에 수제비처럼 뜯어낸 밀가루 반죽을 함께 놓고 쪄내는 음식이거든요. 아, 조리법도 간단하지만 물론 간은 소금과 약간의 설탕을 넣어서 같이 버무려요. 그것을 쪄내는 건데요. 아주 간단하기도 하면서 출출할 때 그리고 이렇게 비가 오거나 이런 날에 먹어보면 참 별미인 감자. 네, 감자 범벅을 저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도 아직 먹어보진 못했지만 정말 맛이 궁금하네요.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피님, 우리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자연을 지키고 공존하는 밥상. 이 밥상이라는 것이 나만의 이야기를 해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도 이제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다 보니까 이것저것 심어두는데 원래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흙 위에 비닐을 덮어서 멀칭을 하고 그 위에 모종을 심으시더라고요. 네.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기도 하고 또 수분도 좀
유지를 하기 위해서 덮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비닐도 나중에는 쓰레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는 비닐을 덮지 않고 작물을 심어서 지금 가꾸고 있는데 그 대신 수시로 잡초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뭐 손이 좀 자주 가긴 하지만 이 쓰레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이 농사가 아닐까. 그래서 식재료를 키우고 있어요. 아,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공존한다라는 것, 함께한다라는 것, 자연을 지킨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공존하는 방법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것이 공존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책의 242페이지에서 243페이지에 보면 소주제 제목이 내 몸 안팎의 쓰레기를 없애주는 푸드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지구의 물과 땅, 공기, 오염되는 일이 줄어드는 것, 그게 나와 지구를 살리고 함께 실천하는 일이자 공존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좀 되어졌어요. 커피님, 오늘 나눈 평화밥상 중 커피님이 기억하고 싶은 한 문장이 있다면 어떤 문장이 있을까요? 네, 이 첫 책의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인데요. 딸들이 자라서 엄마가 된다라는 문장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의 음식을 기억하고 또 제철이 되면 파김치, 오이소박이, 깍두기 같이 이 철에 맞는 음식을 찾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이 커서 부모가 되고 또 이런 음식들을 찾거나 아니면 자신의 아이들에게 또 전해주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기억하고 싶은 한 문장입니다. 아, 네. 정말 멋진 한 문장입니다. 우리 주전자님은 또 어떤 문장을 기억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17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밥은 똥이 되고 똥은 밥이 되고. 아, 네. 아이들도 되게 웃기는 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이 문장이 정말 선순환되고 잘 이루어지고 서로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한 문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영미 작가는 말합니다. 평화는 먼 곳이 아닌 우리 식탁 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한 문장이 오래도록 여운을 남기는데요. 이영미의 평화 밥상을 통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이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닌 돌봄과 성찰의 공간이라는 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한 끼보다 따뜻한 시선 한 번, 반찬의 가짓수보다는 나누는 대화 한마디, 그런 소박한 실천이 우리 밥상을 더 평화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도 그런 작은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조금 느긋하게 밥을 짓고 소박하게 차려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주 앉아보는 건 어떨까요? 소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집 밥상만큼은 평화로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우린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커피 이규희 진행의 주전자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